이번 사연은 시댁 식구들 음식 대접하는 쓰니님에게 반찬 투정하더니 돈까지 가로챈 남편을 시아버지와 신우와 함께 응징했다는 사연인데요. 이런 사기꾼 새끼도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맞벌이 부부예요. 저는 지금까지 시댁 어른들 위해서 열심히 살면 남편이 그걸 알아주고 부부관계가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런 남편은 없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신랑이 적반하장 배은망덕식으로 나오는 걸 보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은 걸어서 가도 될 정도로 엄청 가까워요. 원래는 시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사셨는데 시아버지 퇴직하시고 아들네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없고 적적하실 텐데 가족은 모여 살아야 한다며 저희 곁으로 오신 거죠. 시아버지는 정말 저에게 잘해주셨는데요. 워낙 가정적이신 분이기도 하고 며느리가 행복해야 아들도 잘 산다는 가치관을 가진 분이라 제 생일, 결혼기념일, 저희 부모님 생신까지도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감사해서 시부모님께 더 잘하려고 했어요.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가장 좋은 재료를 사다가 바로 해서 대접하고 주말엔 되도록 시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시아버지가 입맛이 까다로운 편인데 그래도 제가 한 음식들은 다 맛있다고 해주시니 뿌듯하기도 하고 조금 고생하더라도 더 잘하고 싶어서 요리 공부도 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시아버지가 극진히 챙겨주는 걸 아니까 김장철마다 새김치해서 보내주고 밑반찬 잘 된 것들 있으면 제 손에 들려서 꼭 시댁에 가져다 주게 시켰는데요. 그 덕에 시어머니도 반찬 걱정은 안 하고 사신 거예요. 근데 몇 주 전에 갑자기 시아버지가 꽃게탕이 먹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꽃게탕 끓이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 토요일 밤에 저희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토요일 아침 일찍 수산시장에 가서 싱싱하고 큰 꽃게 몇 마리를 샀고 그것만 하면 모자랄까봐 잡채, 생선구이 같은 것도 몇 종류 준비했어요. 당연히 저희 남편은 늦잠을 쿨쿨 자고 있었고요. 혼자 차를 몰고 가서 세 봉지나 되는 재료들을 다 옮기고 소파에 앉으니 땀이 주룩주룩 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10시 정도밖에 안 됐길래 한숨 자고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눈을 붙였어요. 한 3시간 정도 잤나? 중간에 신랑이 일어나서 저에게 뭐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잠결이라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살며시 보니까 다시 자고 있길래 그냥 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른 일어나서 집안 청소기 싹 돌리고 정리 좀 한 다음에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5시쯤 되니 시부모님이랑 신우가 도착했고 남편은 그제서야 일어나 세수를 하더군요. 저는 푹 끓인 꽃게탕에 잡채, 조기구이, 두부무침, 그리고 몇 가지 나물과 김치를 내놓았습니다. 시아버님은 꼭 식당에서 파는 것 같다고 하셨고 다른 시댁 식구들도 아주 맛있게 잘 드셨어요. 그런데 남편 놈은 눈을 비비면서 식탁에 앉더니 젓가락으로 반찬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그렇게 하는 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냐 물었더니 자기는 고기를 좋아하는 거 모르냐면서 왜 반찬을 이것밖에 안 했냐고 투덜거렸습니다. 참나, 하루 종일 잠이나 퍼자다가 일어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도 남편의 말을 듣고 좀 선을 넘었다 생각하셨는지 고생해서 차린 사람 앞에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조금 나무르셨어요. 시댁 식구들이 간 뒤 저랑 남편은 대판 싸웠는데요. 남편은 자기 식구들 앞에서 편하게 그런 말도 못하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막말로 자기가 고기 좋아하는 건 와이프인 제가 가장 잘 알 거면서 밀키트 불고기 하나 볶아줬으면 아무 말도 안 했을 텐데 신경 쓰지 않은 제 탓이 크다고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걸 원했으면 미리 말을 하든지 하루 종일 잠이나 퍼자고 일어나서 숟가락만 든 사람이 왜 큰 소리냐고 따졌죠. 그러니 자기가 오전에 깨웠는데 안 일어나 놓고 왜 성질을 내냐고 되려 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또라이 같지 않나요? 제가 몇 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서서 시댁 식구들을 챙기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딴 말이나 하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도저히 같은 집에 못 있을 것 같아서 친정에 가서 자고 오겠다고 하고 집을 나왔어요. 친정언니랑 대화를 해보니까 애초에 매주마다 시댁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희생인데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어이없다 하더라고요. 야,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와이프가 너처럼 요리하는 것으로 감지덕지해야지. 이놈이 아주 배가 불렀네. 이참에 엎어버려 그냥. 언니는 자기는 음식을 못하니까 형부가 나서서 시댁 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 모시고 식당도 다니고 알아서 챙기는데 너희 남편은 뭘 했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군요. 저희 친정에 막 극진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부모님 생신 때나 얼굴 비추면서 저한테 뭐 그렇게 당당한지 선물도 절대 먼저 골라본 적이 없어요. 다 제가 미리 알아봐둔 거, 그나마 저렴한 거, 이런 것들만 사 가지고 가서 드리기만 했죠. 저는 남편이 조금 섬세하진 못한 편이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먼저 잘하면 남편도 알아서 변하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다음날 점심때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니까 뭘 하면 좋을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에 실은 제가 뭐든 다 해드리고 싶은데 또 부족하게 할까봐 걱정이라고 했더니 어제 음식 괜찮았는데 왜 그러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풀이하듯 남편이 했던 말을 전달하며 속상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맞는지 어제는 제 편까지 들어주셨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어제는 다 같이 있는 자리라서 말을 안 했던 건데 남편 입맛까지 맞춰서 상을 차려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남편 놈이 했던 말을 똑같이 되풀이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혼자 챙기기 그러면 사서라도 올려놓으라 하시길래 기분이 상해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 지금까지 했던 제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시댁에 음식 다 해다 바치면 뭐하나. 이것들은 다 입으로 똥만 싸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니 시어머니랑 했던 통화 가지고 남편이 또 시비를 걸더군요. 우리끼리 다툰 거 가지고 그게 예의가 맞냐면서 저한테 가르치려는 듯 말을 꺼내는 겁니다. 당장 시댁에 가서 사과하고 오자고 하길래 가서 퍼부어버릴 작정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남편과 같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이 삐쭉 나와서는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계시고 시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남편은 당장 엄마한테 사과하고 어제 자기한테 말 심하게 했던 것도 미안하다고 하라길래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아버님이랑 아가씨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저 오늘은 할 말 좀 다 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새벽 시장 가서 고생하며 식사 대접했더니 왜 욕을 들어먹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물으셨고 저는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속상해서 다 놔버리고 싶다고까지 말했어요. 그동안 음식이 정성이 부족했으면 시아버님 시어머님도 저한테 한마디 하셨겠지만 솔직히 그런 적 있냐? 항상 즐겁게 드시고 가시지 않았냐?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시되니까 남편이 고마운 줄 모르는 것 같아서 하기가 싫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놈의 고기 한번 안 차려줬다고 이렇게 쥐잡듯이 잡으면 앞으로는 어떤 말을 더 들어야 할지 두렵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자기가 언제 쥐잡듯 잡았냐고 그러냐며 한 소리 하려고 하시길래 남편 입맛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어머님 아니냐 따박따박 대꾸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시댁 식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자기가 이상한 사람인 거냐고 묻더라고요. 장바온 게 시원치 않길래 조금 더 사다가 해달라고 말하려 했는데 그때 자고 있어서 말도 못했었다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바온 게 시원치 않은 것 같으면 네가 좀 나가서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양반이고 나는 천민이라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하느냐고요.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내가 네 와이프지 밥 해주는 여자인 줄 아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신우가 그건 언니 말이 맞다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그동안 우리 집 식구들 언니 음식 먹고 좋아했던 건 맞지 않냐. 자기도 한 번을 못 도와줘서 미안했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건 염치 없는 행동 같다고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아빠 입맛 까다로운 거 솔직히 엄마도 못 맞춘 건 팩트 아니냐고 하는데 그때 웃음이 피식 나올 뻔했다니까요. 엄마 요리도 못하면서 괜히 잘해주는 며느리를 왜 못살게 굴려고 하냐까지 해주니까 제 어깨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신우에게 싸가지 없는 게 말을 그딴 식으로 한다고 소리를 질렀고 그때 조용히 계시던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입 다물라고 사자우를 날리셨습니다. 너 내가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지혜롭고 착한 와이프 잘 얻었으니까 평생을 떠받들고 살아도 모자른다고 했지? 그동안 내가 며느리 주려고 했던 용돈들은 다 전달은 했어?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하나 따져 물으려 하셨고 그 과정에서 제게 주라고 했던 용돈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하냐면서 주제를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그런 거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아버님이 그런 걸 챙겨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없다고 일러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남편 머리통이랑 등짝을 사정없이 때려버리셨어요.
중간에서 도둑질이나 하는 놈이 뭘 잘났다고 자기 와이프한테 큰 소리냐고. 며느리 고생하니까 사돈들한테도 맛있는 거 대접할 수 있도록 챙겨준 건데 그걸 왜 혼자 받아 처먹었냐고 막 나무라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제게 일방적으로 계속 뭔가를 받는 게 미안하셨는지 주말마다 시댁에 가면 그 주 월요일쯤에는 남편에게 용돈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미 기념일을 챙겨주고 계셨다 보니 돈까지 주면 제가 거절할까봐 남편을 통해서 전달을 하셨대요. 근데 그걸 남편이 3년 동안 혼자만 쓰고 돌아다녔던 거죠. 이게 밝혀지자 남편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말을 못했고 신우는 남편에게 개쓰레기에 양심도 없는 놈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신우가 계속 대신해주니까 너무 시원했어요. 시아버지는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남편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나셨고 앞으로 제게 음식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며느리가 했던 대로 음식을 배워서 주말마다 온 식구한테 차리라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다 늙어서 그런 것까지 해야 하냐고 짜증을 냈지만 마음에 안 들면 집에서 나가! 라는 아버님의 말로 일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버님 돈으로 사주셨던 차, 그동안 용돈 보냈던 거, 집 살 때 보태라고 했던 비용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받아내기 전에 와이프한테 잔소리했던 거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뭘 이걸 가지고 사과를 하냐고 궁시렁댔고 시아버지는 빨리 못하겠냐며 궁둥짝을 발로 차버리셨어요. 남편은 제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과를 했고 저는 킥킥대면서 혼자 웃었답니다. 그렇게 그 주말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이 모든 요리를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맛이 하나도 없는데 꾹꾹 참고 먹는 중이에요.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시어머니랑 남편은 시아버지의 촌철살인 음식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며느리한테 뭐라고 할 시간에 당신이나 요리학원 다니면서 배우지 그동안 뭐 했냐고 아주 호되게 뭐라고 해주셨고 남편에게는 지도할 줄 모르는 놈이 와이프한테 큰 소리냐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게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저랑 시아버지, 신우 셋만 티타임을 가지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설거지는 다 남편 몫입니다. 아참, 그리고 고기 좋아하던 남편은 건강검진에서 비만으로 나온 뒤로 시댁에선 고기의 고자도 못 꺼내고 있는데요. 아버님이 남편에게 돼지 같은 뱃살 좀 빼라고 하시면서 채식만 하게 하고 있어요.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저희 남편은 자기가 걸어갈 길을 스스로 지뢰밭으로 만든 거죠 뭐. 저는 시아버님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가 있나요? 시댁 식구들 모셔다가 음식 차려주면 남편이란 사람은 같이 하고 고마워해야죠. 지 아버지가 준 돈을 가로채요? 진짜 이 새끼는 나랑 모르는 사이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